조각 투자가 재테크 상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관련 규제 정비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 회사인 뮤직하우를 증권형 성격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뮤직하우가 증권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파생될 여러 문제점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IT조선 유진상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진상 기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이 뮤직하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뮤직하우는 이제 요즘 TV 광고를 많이 하고 또 뉴스에도 자주 등장을 하고 있어서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듯한데요. 예. 이제 뮤직하우를 좀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음악 저작권을 좀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예. 저작권은 창작가 그 창작물의 권리를 갖는 거죠. 그렇죠. 음악을 작곡한 사람이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이제 저작권을 갖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이제 벅스나 멜론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이용권을 주고 사죠. 거기에 이제 저작권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이 뮤직하우는 그 음악 저작권의 지분을 한 주 단위로 쪼개서요. 주식처럼 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수와 제작자 등 또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들이고 이를 주식처럼 쪼개서 이제 경매로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음악 저작권 지분을 일주일 단위로 쪼개가지고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요? 예, 맞습니다. 야, 이거 참 기발하고 재밌는데. 예.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뮤직하우는 곡의 원작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뮤직하우는 곡의 원작자에게 약 20년치의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접권, 그러니까 이 인접권이라는 건 수익을 받은 권리를 이제 구매해서 한 곡당 평균 한 3,000주 정도의 저작권 참여 청구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판매를 하는데요. 투자자는 이걸 입찰해서 구매하게 되고요.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매달 저작권료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에게 자신의 이제 저작권 참여 청구권을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요. 여기서 잠깐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이제 마치 투자자가 저작권을 갖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요. 저작권을 갖는 건 아니고 저작권의 지분에 비례해서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채권적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냥 돈을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수익을 얻는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작권과 이제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권리의 차이를 이제 알아야 하는데요. 저작권은 이제 물권에 준하는 권리라서 모든 사람에게 배타적으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요. 이 말은 이제 뮤직하우가 망하더라도 지분의 소유를 이제 증명할 수 있다면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의 일정 지분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은 계약을 맺은 상대방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서요. 상대방이 파산 등으로 이제 소멸을 해버리면 의무를 승계할 사람이나 법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원래 이제 저작권이라는 게 뭐 직계 가족이라든지 식구들이 모르면은 똑같이 그 권리를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예, 맞습니다. 똑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금융 당국에서 이 뮤직하우를 증권형 성격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 업계하고 전문가 사이에서 또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예. 자, 먼저 이 뮤직하우를 증권으로 보는 이유가 뭔가요? 예, 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자본시장법은 이제 증권을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또 파생결합증권, 예탁증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금융당국은 뮤직하우가 투자계약증권 내지는 파생결합증권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하위 테스트를 기준으로 투자 계약 증권 판단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투자계약 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투자한 뒤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증권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기업 공개 IPO라고 하는데요. 이때 공모하는 주식을 이제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투자자는 이제 주식만 사게 되는 거고요. 그 노력은 이제 사실 회사가 합니다. 그 노력을 바탕으로 이제 주가가 오르내리락 하죠. 이제 이걸 뮤직하우에 대입을 하면요. 투자자는 음악 저작권 참여 청구권만 샀는데요. 그렇죠. 예, 노래의 인기는 이제 투자자들 때문이 아니라 뭐 가수나 작곡가 또는 그 소속사가 노력해서 그렇죠, 노래의 그렇죠. 인기가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회사 IPO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파생결합 증권을 이제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파생결합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그에 연동된 지수 등의 변동에 따라서 회수하는 이제 금전 등이 결정되는 증권을 뜻합니다. 예. 증권은 소유를 증명하는 주식과 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이제 채권으로 나뉘는데요. 앞서 제가 이제 뮤직하우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뮤직하우처럼 저작권 참여 청구권을 소유하는 경우는 주식에 해당하고 또 유동화 증권을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수나 뭐 작곡가 그 소속사가 이제 기업이 되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자, 그리고 이 뮤직하우 서비스가 미국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이른바 이제 하위 테스트를 투자 계약 증권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위 테스트라는 게 이게 또 뭡니까? 네, 이 하위 테스트라는 건요, 어떤 거래가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테스트인데요. 1933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대규모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던 하위 컴퍼니라는 회사가 진행한 농장 분양 사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이제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테스트 기준에서 유래됐습니다. 이때 만든 기준이 돈의 투자, 공동 사업의 투자, 또 투자 이익의 기대,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이라는 이 네 가지인데요. 이에 만족을 하면 이제 투자로 구분을 하고요.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권법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참 이 투자 계약 증권, 뭐 파생 증권, 뭐 유동화 증권 이렇게 이제 증권형 성격을 띈다고는 해도 이게 또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그 범주에 대한 의견들은 또 여전히 분분한 것 같거든요. 네, 투자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어느 증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뭐 여러 단어들 좀 아실 텐데요. 좀 말이 사실 좀 어렵긴 하죠. 좀 어렵긴 해요. 네. 자, 반면에 금융당국이 이 뮤직하우의 음악 저작권 참여 청구권을 증권으로 이제 판단한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 그게 왜 저 음악 저작권 참여 청구권이 왜 증권이냐? 뭐 이런 의견도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우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뮤직하우를 법적 검토한 결과 저작권 거래가 아니라 음악 저작권 협회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분배 청구권, 뭐 일반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분할해서 판매하는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민법이 적용되는 사적 자유 영역에 속한다라고 봤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 아까 하위 테스트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위 테스트에서 제시하는 요건 중에서 뮤직하우가 뭐 공동 사업의 투자나 투자 이익의 기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니까 투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 참여 청구권을 산 이들이 음악 스트리밍으로 발생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것인데 사업 성패로 인한 투자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요건에 부합하기에는 애매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요. 네. 아티스트 그러니까 이제 곡의 원작자와 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 당국하고 문체부 어느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양쪽으로 좀 팽팽하거든요. 팽팽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감히 어디가 좋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 듯한데요. 근데 우선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저는 이제 금융당국 쪽에 힘을 좀 실어주고 싶습니다. 뮤직하우에서 거래되는 건 편의상 이제 저작권이라고 부르지만 저작권 자체를 구매하는 건 아니라고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용자들은 이제 저작권 지분을 양도받는 게 아니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사고 파는 건데요. 이걸 카카오 주식에 비유하면 카카오 주식을 사면 이제 증권사가 망하든 사라지든 뭐 카카오 주식의 보유자는 투자자 본인이 되는데요. 그렇죠.
반면에 저작권 투자는 카카오 주식은 플랫폼이 갖고 배당을 받을 권리를 투자자에게 판 셈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뮤직하우가 파산을 하게 되면 이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뮤직하우가 허가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음악 저작권의 청구권의 쪼개기 유통은 또 시세 조정이라는 이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자칫 또 제2의 머지 포인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창작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 창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뭐 새로운 서비스를 무작정 이전에 안 좋았던 사례만 적용해 버리면 또 이제 혁신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 뮤직하우가 등장한 것도 이런 이유거든요. 뮤직하우는 2017년 음악 저작권의 소액 조각 투자가 가능한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음악 저작권의 참여 청구권이라는 이제 개념을 개발을 했는데요. 음악을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티스트 곡에 투자자로 참여해서 직접 새로운 음악의 가치를 만들고 그렇네요. 이를 통해서 음악 업계 발전에 모두가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조성한다는 이제 목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선순환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뮤직하우는 음원이 처음 공개돼서 거래되는 이제 옥션을 통해서 상승된 금액의 최대 50%를 원 제작자에게 이제 음악 생태계 지원금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 종사자들은 이를 통해서 경제적 지원으로 이제 다시금 창작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생태계가 발전을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좋은 측면에서는 또 펀드 업계에서도 이제 뮤직하우의 이제 러브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유 기자님. 네. 쏠림 현상,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수년 전에 이제 종편 방송국이 생긴다고 했을 때 일반 연예인들은 이제 기존에 계속 공중파, 지상파에 나왔던 연예인 말고도 우리도 이제 다른 방송국에도 좀 출연할 수 있겠구나, 종편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케이블 방송의 종편 방송국이 많아졌는데 그 자리를 또 지상파에 있는 연예인들이 와서 다 장악했거든요. 맞아요. 인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끌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작권 관련해서의 어떤 재미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창작자, 인기 있는 창작자들이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일까요? 뮤직하우 이용자가 이제 지난달에 100만 명을 넘어섰고요. 또 지난해의 거래액은 3,399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시대의 흐름상 분류는 뭐 불가피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혹시 이러한 그런 그 이익 논리 때문에 서비스 운영이 또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좀 의문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앞전에서 계속 이제 이 의문 때문에 이제 지금 이 논란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이번 사태를 이유로 뮤직하우도 이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이제 나섰습니다. 우선 투자자 명의 실명 계좌를 도입을 하고요. 또 회원 권리의 보호 구조 강화에 나섰습니다. 또 회계 투명성도 강화하는 한편 전문 자문위원단도 이제 발족을 했는데요. 뭐 금융당국이나 뮤직하우가 위험하다고 본 쪽에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유 기자.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가서 뮤직하우의 사업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 먼저 음악 저작권이 미래에 벌어질 가치를 이제 현 시점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요. 이제 작곡, 작사자, 또 가수, 연주자 등에게 일시금을 이제 지급해서 향후 저작권이 벌어다줄 수익에 대한 이제 권한을 뮤직하우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 그 곡에 대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이제 홈 트레이딩 시스템상 주식으로 이제 뮤직하우 플랫폼에 올리고요. 이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는 이 참여 청구권을 주식과 같이 이제 사고 파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래 단위는 한 주 단위로 증권과 똑같이 이제 판매가 되고요. 인기도에 따라서 가격 등락도 있고 또 주당 배당금처럼 저작권 한 주당 저작권료를 분배받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이제 사업 구조 상황으로는 증권 거래와 다를 바가 없는데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할 대상처럼 보이는데 사실 뮤직카우는 이제 전자상거래법 및 통신 판매업 등으로만 신고가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뭐 현행 자본시장법상 어떠한 수익증권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이제 초기 암호화폐처럼 이제 마땅한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번 논란이 이제 사실은 지금 시작된 건 아니고요. 지난해부터 계속 문제 제기는 있었습니다. 그 윤석열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에서 네. K컬처 콘텐츠 기업을 지원을 해서 세계를 감동시키는 문화산업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네.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세부 내용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제 IP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그리고 이제 네. 유통 활성화 지원이었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올해 좀 더 이런 세부 내용들이 좀 본격화될 거 아니냐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조각 투자 관련 논의는 신산업 진흥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이제 다만 문제는 조금 시점인데요. 이제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이제 서민의 재테크를 돕는 혁신금융 또 포용금융 오늘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정권 말이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소액 투자자가 이제 다수인 조각 투자 플랫폼을 대상으로 규제 논의를 좀 시사한 게 자칫 시장에 규제주의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뭐 조각 투자 관련 정비 제도는 좀 이 차기 정부에서 전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 협회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지금 이제 가수 추가열 씨가 이제 회장이 됐어요. 네.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또 논의도 할 것 같아요. 예. 직접적인 이제 연관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K-팝의 위상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네. 뮤직하우가 이제 시장에 맞는 그런 제도적 검토는 물론이고 네. 또 음악 저작권 수익 또 거래 생태계를 바로 잡는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어느 정도 도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네. 마지막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감히 정리를 좀 하자면요. 네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규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새로운 서비스가 이제 등장하는데 법이 따라오는 건 좀 느립니다. 원래 법이 좀 느리다라고 이제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전에 암호화폐도 그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NFT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 당국이 투자자 보호에 너무 무감각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새로운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을 해줘서 법의 테두리 안에 두고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참 아까 뭐 가상화폐 이야기도 하셨고 또 이번에 이제 뮤직카우 이야기도 했지만은 네. 뭐 법의 어떤 그런 뭐 테두리 뭐 이런 표현도 우리가 좀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다 이 법이 지금 정착이 다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예. 여하튼 참 세상은 참 법이 만들기 전에 빨리빨리 변해가고 있구나. 참 빠르게 변합니다. 예, 정말 무서운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여하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IT조선 유진상 기자였습니다.